예순이 넘으셨다면 이 과일만큼은 많이 드시지 않기를 간곡히 권고드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에 이로웠던 과일이라도 연세가 들면 오히려 신체에 해로운 독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학 박사 정민호입니다. 20년 넘게 노인의학 분야를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의 생애 후반기 건강을 진료해 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동안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는 신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제시해드린 식습관 교정 방안을 실천하신 환자분들 중에는 건강이 몰라보게 호전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늘 피로감을 호소하며 힘겨워하셨던 분이 이제는 손주와 함께 힘차게 뛰어놀 만큼 활력이 넘치는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충분히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연세가 드신 후에는 어떤 과일을 특히 조심해야 하며 그 대신 어떤 안전한 대체 식품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제 신체가 영원히 변치 않고 튼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이 얼마나 크게 변화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20살의 도시는 모든 시스템이 활기차게 작동합니다. 교통신호등은 정확하게 바뀌고 청소부는 재빠르게 쓰레기를 치우며 모든 배달 물품은 정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60이나 70을 넘기면서 도시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움직임은 현저히 둔화됩니다. 신호등은 늦게 바뀌고 쓰레기는 쌓여가며 배달은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도시는 돌아가고 있지만 과거처럼 매끄럽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도 이와 똑같이 변화합니다. 첫 번째로, 췌장은 도시의 교통경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본래 췌장은 혈액 속으로 당분이 유입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즉시 분비하여 당분이 세포 속으로 잘 흡수되도록 안내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교통경찰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지위가 늦어지니 도로에 차량이 정체되듯이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과일을 조금만 드셨는데도 갑자기 어지럽거나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췌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핵심적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신장은 도시의 정수장 역할을 담당합니다. 신장은 본래 노폐물을 정교하게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수행하지만 연세가 들면 이 필터가 노후되어 예전만큼 깨끗하고 빠르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특히 칼륨과 같은 특정 성분이 처해로 잘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심지어는 호흡 곤란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바나나 토마토 주스가 나이가 들면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신장 기능의 저하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위와 장은 도시의 도로망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어 음식이 빠르게 소화되어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도로가 울퉁불퉁해지고 통행이 정체되듯이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특히 떫은 감처럼 탄닌 성분이 많은 음식은 윗속에 장시간 정체되면서 위상과 결합하여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위석 베조아르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실제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먹었던 과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분명 신체에 활력을 주던 음식이 연세가 들면 우리 몸에 노화된 시스템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만났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의 남성 환자, 김재호님은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와 토마토 주스를 드셨다고 자랑처럼 말씀하셨는데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심장 박동 역시 불규칙했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시며 바나나가 왜 나쁘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에 이롭다고 믿었던 음식이 사실은 노화된 신체에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연세가 들면 췌장은 과거의 절반밖에 힘을 내지 못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감소하며 위와 장은 둔화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당부드립니다. 젊을 때 괜찮았으니 지금도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신체 기능이 달라졌으니 음식 선택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가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어떤 과일이 구체적으로 왜 위험한지,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이처럼 작은 정보의 차이가 건강한 삶과 병원 신세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이 앞으로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한 과일 3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지만 가장 먼저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할 과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환자 김재호님이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의 창백했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땀을 비오듯 흘리시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따님은 옆에서 계속 아침에 포도만 드셨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의아했습니다. 포도라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과일이 아닙니까?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심지어 자연의 사탕이라고도 불릴 정도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즐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껍질을 벗길 필요도 없고 손쉽게 집어먹을 수 있으니 한 알 두 알 계속 손이 가는 것이 포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섭취하는 것은 각설탕 15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눈앞에 설탕 15개가 놓여 있다면 쉽게 입에 넣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라는 과일의 껍질 속에 들어있으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계속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췌장에 활력이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도 인슐린을 신속하게 분비하여 당분을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화된 췌장은 그 속도가 느려져 당분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를 한 줌 드셨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당분이 혈액으로 빠르게 유입됩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라는 교통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당분을 세포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 이 경찰이 느려집니다. 신호 지휘가 늦어지니 도로에 차량이 꽉 막히듯이
당분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축적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하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며 손발에 힘이 빠집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움이 몰려오며 심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기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김재호님은 은퇴 후에도 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시고 약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손주가 사다 준 포도가 아까워 한 송이를 전부 드셨습니다. 30알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저에게 선생님 과일만 먹었는데 왜 이래요?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늘 이러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평생 믿어왔는데 연세가 들면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포도의 위험은 겉모습과 달라서 더욱 무섭습니다. 알맹이가 작고 예뻐서 조금 더 먹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맹이 속에는 작은 폭탄과 같은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1~2알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섭취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포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당분이 너무 빠르게 혈액 속으로 유입되고 췌장은 그것을 모두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0분 만에 어지러움, 식은땀, 졸음 같은 증상이 급격히 찾아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증상을 단순한 피로감으로 치부하고 넘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그러면 포도를 아예 입에 대지 않아야 하느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도 자체가 독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양과 잘못된 때가 문제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루에 10알 이하로만 드십시오. 그리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후에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조절하면 큰 문제 없이 포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74세 이혜원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오후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포도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도를 반 송이나 드신 후 갑자기 극심한 어지러움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따님이 놀라서 119에 전화를 걸었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혈당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분 역시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사탕도 안 먹고 탄산음료도 안 마셔요. 그런데 왜 이래요? 제가 포도의 당분 함량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그제야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하루 10알만 드시고 대신 사과를 챙겨 드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다시 뵈었을 때는 혈당이 안정되고 얼굴빛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포도를 무조건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연세가 드신 후에는 포도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안전한 간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포도를 드시고 난 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 적이 있거나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포도는 위험한 과일 3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위와 1위는 이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특히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과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포도마저 위험하다는데 그보다 더 나쁜 과일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그 과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매일 드시고 계실지도 모르는 과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몸에 좋은 과일 에너지, 충전과 같은 긍정적인 생각부터 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사실은 예전에는 바나나가 누구에게나 이로운 과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79세 서지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셨는데 정말 생활 습관이 모범적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씩 꾸준히 걸으셨고 술이나 담배는 멀리 하셨습니다. 약도 거의 드시지 않는 매우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건강을 위해 믿고 매일 챙겨 드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나 2개와 토마토 주스 1컵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셨습니다.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무기력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여쭤보았습니다. 요즘 특별히 드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바나나 2개랑 토마토 주스를 매일 아침 먹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가요?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나나 1개에는 칼륨이 약 358mg 들어있고 토마토 주스 1컵에는 4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하루에 1100mg 이상의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한 셈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칼륨을 효율적으로 잘 걸러주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들면 신장 기능이 과거 같지 않습니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지고 과잉 칼륨이 몸속에 차츰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칼륨은 적당하면 신체에 이로운 영양소이지만 과유불급화하면 독이 됩니다. 칼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하고 호흡이 가빠지며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근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멈추는 심정지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약물 중에는 칼륨이 몸에 더 많이 쌓이게 만드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럼 제가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몸을 해친 거네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시스템은 달라집니다. 예전엔 문제 없던 것도 지금은 경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바나나를 일주일에 1개만 드시고 토마토 주스는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다시 뵈었을 때 두근거림도 사라지고 활력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환한 얼굴로 박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 역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젊었을 때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의 모든 기능이 20살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도 췌장도 심장도 모두 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섭취해도 몸의 반응은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게다가 토마토 주스까지 같이 드신다면 고칼륨 혈증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어느 순간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바나나가 위험한 2위의 과일인 이유는 칼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 포도와 바나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은 심지어 위와 장을 막아버려서 환자를 수술대에 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놀라우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일 것입니다. 바로 그 과일이 위험한 과일 1위입니다. 여러분, 포도와 바나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그래도 감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가을마다 즐겨 먹는 친숙한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은요, 사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감은 위와 장 속에서 진짜 돌덩이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83세 안성민 할아버지의 사례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서예를 하시면서 감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가을만 되면 이게 인생의 낙이다 하시면서 하루에 3개씩 꼬박꼬박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면서 배가 극심하게 아프고 변을 전혀 보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변비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을 드셔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응급실로 오셨을 때는 배 안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와 장이 돌덩이와 같은 물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선생님 저는 돌 같은 건 먹은 적 없어요. 평소처럼 감만은 먹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원인이었습니다. 탄닌은 마치 접착제처럼 작용하여 위산과 만나면 서로 강력하게 달라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진짜 돌처럼 변해버립니다. 이것을 위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위 속에 생긴 돌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는 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니 감이 빠르게 소화되어 내려갑니다. 하지만 연세가 들면 위에 운동성이 느려지고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서 탄닌이 돌덩이가 될 시간을 충분히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79세 배종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셔서 떫은 감 맛이야말로 진짜 감의 맛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떫은 감에는 탄닌이 무려 30%나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계속 드시다가 위석이 생기기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내원하셔서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저를 해칠 뻔했네요. 여러분, 혹시 가을만 되면 감을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히 공복에 드시거나 우유 같은 단백질과 같이 드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단백질과 탄닌이 만나면 훨씬 더 단단한 돌덩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석 때문에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전신 마취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수술은 정말 큰 부담입니다. 그럼 감을 아예 먹으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은 이렇습니다.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1개 정도 껍질을 모두 벗기고 식사 2시간 뒤에 드십시오. 그리고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감을 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감과 같은 단맛을 주면서도 훨씬 안전한 과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와 같은 과일은 수분이 많아 소화도 잘 됩니다. 탄닌도 거의 없어 위석이 생길 위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모든 기능이 느려집니다. 위도 장도 신장도 예전처럼 빠르게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은 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은 특히 그러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성민 할아버지처럼 평생 좋아했던 음식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술대에 누워 계신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리 아셨다면 이렇게까지 힘드시지 않았을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은 아무리 맛있어도 목숨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과일 3위 포도 2위, 바나나 1위 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셨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이 위험한 과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대체 과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 키위, 배와 같은 과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과일들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또 실제로 환자분들이 어떻게 바꾸어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희망의 이야기를 들으실 차례입니다. 환자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해요? 과일을 다 끊으라는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과일을 모두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안전한 과일로 현명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늘 추천드리는 과일은 3가지입니다. 바로 사과, 키위, 배입니다. 이 3가지 과일은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신장에 부담이 적으며 소화에도 매우 이롭습니다.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는 정말 친근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냥 친근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지대한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과는 당분이 혈액 속으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완충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가 만났던 75세 이혜원 할머니는 예전에 포도를 자주 드셨습니다. 어느 날 어지럽고 피곤하다고 저에게 오셨는데 제가 포도 대신 하루에 사과 반 개만 드시라고 권고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박사님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이제 어지럽지도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 하나가 그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의 펙틴과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키위를 과소평가합니다. 크기도 작고 껍질이 까끌까끌하여 대수롭지 않게 보시곤 합니다. 그러나 키위는 정말 작은 영웅과 같습니다. 바나나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적은 칼륨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타민C는 2배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주어 만성 변비에도 좋습니다. 한 번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시던 78 새서지연 할아버지께 제가 키위로 바꾸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배도 안 차겠구만 하시며 웃으셨는데 몇 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이 훨씬 상쾌해졌어요. 속도 편하고 힘도 나요. 키위는 하루에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간편하고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감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체 과일입니다. 배는 수분이 매우 풍부하여 소화가 잘 되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탄닌이 거의 없으므로 위석이 생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83세 배종수 할아버지는 평생 감을 너무 좋아하셨지만 결국 위석 때문에 크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감 대신 배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박사님, 이제 배를 먹으니 속이 너무 편해요. 감은 그립지도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배는 하루에 1개 정도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매우 이롭습니다. 제가 왜 꼭 이 3가지 과일을 강력히 추천드리는지 아시겠죠? 사과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 췌장을 지켜줍니다. 키위는 칼륨이 적으면서 비타민C가 풍부하여 신장을 보호해줍니다. 배는 위와 장에 부담이 없어 소화를 돕고 신체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 3가지 과일이 여러분의 식단에 함께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습관을 바꾸어야 할까요? 한 번에 모두 끊으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는 위험한 과일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사과나 키위를 하나씩 추가해 보십시오. 둘째 주에는 위험한 과일을 완전히 끊고 안전한 과일로만 드십시오. 셋째 주가 되면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예전에 위험한 과일이 당기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3주만 지나도 몸이 가볍고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환자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볼 때마다 늘 감동합니다. 포도를 끊고 사과로 바꾼 이혜원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산책을 하셨고, 바나나 대신 키위를 드신 서지연 할아버지는 더 이상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졌으며, 감 대신 배를 드신 배종수 할아버지는 수술 없이도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습관이 지금도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또 어떤 과일로 바꾸어야 하는지 명확히 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과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습관을 어떻게 매일의 생활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느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냉장고를 정리하는 법, 가족들에게 알리는 법장 볼 때 조심해야 할 점과 같은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포도 바나나감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사님, 평생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안 먹는 게 가능할까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만 정확히 알면 훨씬 수월하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결국 우리 식습관의 거울입니다.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합니다. 한 번은 한 할머니가 감을 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냉장고를 열었더니 감이 봉지에 들어있었습니다.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했어요. 하고 웃으시더군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감은 이제 과일이 아니라 독입니다. 냉장고에 두는 것은 독을 집안에 보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포도 바나나감을 과감히 치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사과 키위 배를 채워 넣으십시오. 내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안전한 과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혼자서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한 번은 한 환자분이 바나나를 끊으셨는데 따님이 매번 바나나를 사다 주셨다고 합니다. 따님은 아버님 건강을 위해 좋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이제 포도 바나나 감은 드시지 않겠다고 가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대신 사과배 키위를 사다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가족들이 오히려 든든한 동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제는 아들이 직접 배만 사와요. 그게 제일 큰 효도예요 하고 웃으시더군요. 세 번째는 장보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마트에 가면 진열된 과일들이 얼마나 반짝거리고 예쁘게 보이는지 아실 것입니다. 특히 가을철 감은 보석처럼 보여서 그냥 집어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메모지를 들고 가십시오. 오늘 사야 할 과일을 미리 적으십시오. 사과 3개, 키위 5개, 배 2개. 이렇게만 적고 그대로만 담으십시오. 한 할머니는 처음엔 이게 우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메모지를 들고 가니 감 앞에서 멈추지 않고 곧장 사과 코너로 갔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실 때는 박사님, 오늘은 제가 이겼어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외식할 때의 대처입니다. 식당에서 후식으로 포도나 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종종 박사님 남이 주는 건 거절하기 미안해서 그냥 먹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정중하게 말씀하십시오. 죄송하지만 과일은 빼주세요. 건강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면 됩니다. 한 환자분은 처음엔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게 현명하시네요 하면서 존경스럽게 바라봤다고 하셨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5번째는 안전한 간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갑자기 단 것이 당길 때입니다. 이때 마땅히 먹을 것이 없으면 예전처럼 포도나 바나나에 손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과는 미리 잘라서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십시오. 키위는 씻어서 반 잘라 놓고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면 단 것이 당길 때 위험한 과일 대신 안전한 과일로 즉시 손이 갑니다. 한 할머니는 박사님 오후마다 포도가 그렇게 생각났는데 지금은 냉장고에 사과 조각이 있어서 그냥 그걸 집어먹어요. 이제 포도가 안 당겨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한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6번째는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몸에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보통 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첫째 주는 가장 힘듭니다. 예전 습관이 자꾸 떠올라서 오늘만 먹을까 하는 유혹이 큽니다. 둘째 주가 되면 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심장이 편안해지며 위도 가벼워집니다. 셋째 주가 지나면 신기하게도 예전 과일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과나 키위가 자연스럽게 손에 잡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딱 3주만 버텨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성공하셨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한 이혜원 할머니는 혈당이 안정되셨고 장복이 메모를 실천한 또 다른 환자분은 위석 걱정이 사라졌으며 배만 먹겠다고 가족에게 알린 할아버지는 심장이 훨씬 편안해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냉장고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지? 우리 가족은 내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을까? 마트에 가면 그냥 충동적으로 사지 않을까? 혹시 포도나 감을 여전히 습관처럼 먹고 있지는 않을까?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하나씩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생기고 가족들도 안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3개월 동안 새로운 습관을 지켰을 때 여러분의 몸과 삶이 어떻게 놀랍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희망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가볍고 머리는 맑습니다.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다리에 힘도 있어서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전에는 아침마다 한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예전처럼 포도나 바나나 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와 키위배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든든해지면서 내가 스스로를 지키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3주 정도만 지나면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셨습니다. 식사 후에 어지럽거나 졸리는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셨고,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위가 더부룩하지 않고 가볍다고도 하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평생 입고 있던 무거운 외투를 벗은 것 같아요. 그만큼 자유로워진 느낌을 받으신 것입니다. 2개월쯤 지나면 환자분들 스스로도 놀랄 만큼 활력이 생겼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라고 웃으시면서 손주와 뛰어다니거나 친구분들과 여행을 다니실 정도로 달라지셨습니다. 이 변화는 몸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혹시 쓰러지면 어쩌지, 혹시 또 아프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안전한 과일로 바꾸면서부터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감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햇빛 속으로 걸어 나온 기분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가족들의 반응 역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엄마,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요라든지 아버지 예전보다 발걸음이 훨씬 가볍네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놀아주는 것을 즐거워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손주들이 저를 약한 모습으로만 기억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같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건강이란 것은 결국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새로운 습관이 더 이상 습관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가 됩니다. 시장에 가서 포도나 바나나 감이 보여도 과거처럼 손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과나 배를 찾게 됩니다. 누가 바나나를 권해도 쉽게 웃으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 감이 한창일 때도 저건 나한테 위험해하고 담담하게 지나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던 선택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몸은 더 가벼워지고 하루는 더 활기차지며 밤에는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거창한 비결 때문이 아닙니다. 사소한 선택,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냉장고를 정리했고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장 볼 때 메모지를 준비했고 식당에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안전한 간식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늘 묻습니다. 앞으로의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무겁고 피곤한 몸으로 한숨을 쉬며 일어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가볍고 활기찬 몸으로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대답은 분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81 새 한미소 할머니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감을 좋아하셨는데 결국 위석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저를 만나셨습니다. 제가 3개월만 다른 과일로 바꿔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말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뵈었을 때 얼굴은 환해지고 걸음걸이는 가벼워지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감이 그립지도 않아요. 배가 훨씬 좋아요.
무엇보다 건강을 되찾아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웃으셨을 때 저도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포도 바나나 감을 대신해서 사과 키위 배로 바꾸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기 전에 스스로 건강한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분명 밝고 희망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의학 박사 정민호였습니다.